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세창 씨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국감에서 제기된 주장 한마디로 허무맹랑하다, 금시초문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국정감사입니다. 사적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은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유감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님, 저 PPT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2017년에 한 발언이에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압수수색 방해 행위,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압수수색 대상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지면은 내로남불 비판 받겠죠?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힘으로 막는 것은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 이슈가 생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입니까? 건건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이슈가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사무실 압수수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침탈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범죄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토건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뒷돈 의혹이 있고 그것이 현재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그럼 그것이 당사가 가치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발부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법 시스템 하에서 고려하고 발부된 것이고 그것은 영장을 집행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집행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영장 집행할 때 영장이 집행됐었으면 오늘 안 해도 됐겠죠. 네. 침탈, 정치보복, 이거는 법원을 향해서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법원에서 정치보복이고 침탈이면 법원에서도 발부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민주 선진국이니까요. 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걸 사건 자체를 어떻게 레토릭으로 구성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이 2003년 8월에 SK비자금 사건 수사했죠. 그렇죠? 2003년에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졌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불법 대선 자금 수사?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건을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새로운 단서가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구시대의 막내가 되고자 한다면서 자신과 측근들의 대선 자금 수사를 인정을 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후회를 자임한다면서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의혹에 대해서 침탈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런 태도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 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큰 역사적 평가를 할 정도의 그 깜냥은 되지 않고요. 다만 범죄 수사고요. 범죄 수사에 대해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용 씨의 범죄 혐의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크게 보면요. 남욱이 조성했다는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이몽주를 거쳐서 정민용을 거쳐서 다시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 씨가 받았습니다. 이몽주 씨의 지금 신병은 어떻습니까?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몽주 씨의 역할이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8억 4,700만 원 중에서는 2021년 5월에 한꺼번에 5억이 건네졌어요. 그렇다면 시기상으로 대선 후보 경선 등록 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제할 수 없죠? 그렇죠?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후에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압수수색 관련 PPT 좀 띄워주십시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도 하지 않고 들이닥쳤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 오늘 수사팀은 언론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건물 1층이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했다.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도 알렸다. 통상적인 적법 절차를 지켰네요. 이런 사건에서 검사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질의한 것도 잘못됐죠. 그렇죠?
제가 사실관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들이 적법 절차 지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국정감사장에서 가짜뉴스, 선전선동 이런 거 횡행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 관련 과거 발언들을 좀 모아놨어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요, 방해하면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태도는 압수수색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방해하면 고발 조치하겠다. 이거는 정확하게 공무집행 방해가 어떤 죄가 될 수 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자,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경선 후보 측이 제기됐어요.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더욱이 정치보복이나 야당 탄압 주장 설득력 없지 않습니까? 저는 통상의 범죄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을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불행하게도 친문재인 검사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사가 지지분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특검 수사는 시간 끌기, 적폐 세력들의 수법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느닷없이 특검을 하자고 그래요. 이거 그렇다면은 본인의 말 그대로 하자면 적폐 세력임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 말 평가를 제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목록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1년째, 4년째. 그러니까 작년 국감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압수수색 나가서 유동규 씨 휴대전화 하나도 콜을 못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논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이렇게 4년째, 1년째 이렇게 늘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고 검찰이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